지금 전국의 체육시설로 등록이나 신고가 되어 있는 것들이 한 5만 6천여 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련된 시설이 체육도장하고 그다음에 수영장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체육도장이 한 14,000개 정도가 지금 신고가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8,000대 이상 정도가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2,600대 정도가 지금 신고가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 30%가 정도 신고가 된, 이 신고율 자체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신고율 자체가 떨어지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체육도장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을 유상운송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촬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세버스를 또 운영할 수 없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입제 형태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인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사실상 신고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국토부에서 차량 제한 연장이라든지 전세 체육시설에 대한 전세버스 운영도 허용하는 쪽으로 아마 지금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차주 형태도 인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은 신고율은 조금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율을 더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걸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신고율이 떨어지는 데가 학원하고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업종이 다 영세 업종이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아까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체육시설, 보육원 이렇게 여러 부처 다 연계된 문제이다 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한 업종이나 한 직종에 대해서만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또 자기 비용으로 차량을 개조한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아마 전에 아마 그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련해가지고 발의된 법안 중에서 이 차량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의 비용 지원을 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의무화되고 어린이 통학 차량,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의무를 국가 차원에서 강조하고 공익성이 강조된다면 지원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보는 부분도 부처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부가 이건 전체에 지금 교육부가 주관이 돼서 부처 전체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대책을 꾸려가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부 자체적으로는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한 차량 개조 비용이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미국 차원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체육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실 경우에 이걸 우리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차량 융자 지원하는 부분을 저리로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으로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체육시설과 관련해가지고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문제라고 할 부분은 지금 현재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것들은 원투, 레슬링, 검도, 유도, 태권도, 우슈 이 6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이외의 종목인 합기도라든지 특공 무술이라든지 아주 소수의 부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우리 체육시설법에 의한 신고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과거에 신고 대상 업종으로 되어 있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다 풀어서 영세한 업종들이기 때문에 풀어진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기도 도장과 같은데 우리 체육시설법에 의해서 신고 대상이 된 시설들은 어린이 통학장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신고 대상이 아닌 업종들은 지금 의무가 부여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쪽 이제 나머지 뭐 학비도라든지 뭐 이런 투고무시라든지 이런 업종인들은 지금 신고가 저희도 이제 자율적으로 받고 있고 자율적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의무화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예, 신고에 사각지대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관련 그 예, 법률,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률 담당하는 부처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한 저희가 시군구청을 통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고 해서 받아주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지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던 얘기들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우리 부처가 합동 그 추진반 대책반에서 그 얘기를 할 때 같이 그것도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에서 올해는 상당히 큰 전환점이 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의무화라는 게 처음에 생각할 때 신고하는 것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자동차에 뭐 차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개선하는 작업을 뭐 교육부가 중앙에 되기도 하지만 총리실에서 이 부분을 지금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저쪽에서 이런 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저희도 이제 직접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파악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뭐 지난주에도 내려가 세명씩 가서 회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어쨌든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의무화입니다. 의무화에서 신고 의무화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겁니다. 신고 의무화가 되니까 교육받는 사람 숫자도 늘어나는 거고 교육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교육 대상자가 아니었던 거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기사나 이런 것들 보고도 상당히 좀 갸웃거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시행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그 제도가 효과를 보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시행되고 사회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하나하나까지 다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개선하지 않고서 그냥 법만 만들면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예전에 이런 농담을 좀 하더라고요. 이문계하고 인문계하고 그 회의를 하는데 인문계는 거기서 해가지고 결론이 딱 나면은 회의가 끝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문계는 그때부터 다시 이제 이걸 어떻게 개발하든가 이 회의를 또 시작을 하면 됩니다.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어린이 통학버스 출발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공감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좀 같이 해주시고 또 여기서 지금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같이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큰 틀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이제 제가 올해 난 교통사고를 한번 올해 사실 작년보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건강해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량의 문제가 아닌데 여기 제가 자료를 쓰니까 이게 차량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니까 교육만 더 하면 되지 왜 의무화를 시키고 차량 시설 개선을 막 시키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올해 사고 중에서 이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그 버스가 통째로 굴러가지고 개천에 처박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 안전벨트 없었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그 사상자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가득 찬 상태였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의무화와 같이 시설 개선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줄어드는 거지 이런 부분을 어느 하나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만들어진 상태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교육입니다.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교통안전 교육을 현실적으로 7월 20일, 16일 이때가 이제 안 되었는데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교육 1월 달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제 몰려서 이렇게 왕창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지난주 새벽에도 모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그 기관의 장,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단속 주체도 이 사람들입니다. 처벌 주체, 처벌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교육청이 중심으로 돼가지고서 단기적으로라도 이렇게 그 교육을 교육청 강당이나 이런 데서 모여서 실시하는 쪽으로 준비하는 쪽으로 그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근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실제 어린이 교육 그 안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무래도 차를 몰고 있는 그 기사님입니다. 근데 이 기사님들에 대해서도 학원장과 똑같은 3시간 교육에 그 모든 게 끝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거기에 사실 배워야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외에도 차량의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연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에 모 의원님께서 법안을 하나 제출하신 게 뭐냐면은 실습을 시키자는 법안을 제출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습을 할 수 있는 그 시설과 장비를 다시 또 갖추려면은 또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들고 또 그걸 뭐 어떻게 예산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럼 이걸 갖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실제 기사님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민간 자격증 제도를 한번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제안을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을 교육시키는 이런 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아까 미국처럼 한 40시간 정도 되는 어떤 교육을 받고 그 교육받은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인증이나 자격증 제도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기관, 교통안전교육의 가장 핵심 기관인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저희 경찰청 산하기관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지입차로서 운영되고 있고 하는 어떤 어린이 통학버스의 전체적인 체계 이 부분도 같이 바꾸면서 그 어린 운전 기사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도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안했던 거고 아까 현안으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발표를 하신 분 중에는 대체 어린이 통학버스 몇 대인지 대상자가 몇 대인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경찰청이 저희 쪽에서 지금 시스템에 8만 대가 들어있는데 이 8만 대가 진짜 운영되고 있는 통학버스인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그 어린이 통학버스는 의무가 아니고 그냥 자율적으로 신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고 체계에서 만들어지고 이제 의무화로 전환되면서 이제 숫자가 늘어났는데 분모가 예전에는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몇 대 신청했으면 됐습니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몇 대 중에 몇 대가 되는 거죠. 의무화가 되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어떤 입법상의 좀 미비라고 할까 하는 게 뭐냐면은 통학버스 신청을 접수를 받고 신고한 그 증빙 서류를 줄 뿐이지 이 차가 나중에 폐기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없어지거나 뭐 학원을 옮기거나 그랬을 경우에 다시 재등록만 했지 기존에 있었던 게 지워지질 않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러니까 종료신고라고 해야죠. 요즘에 종료신고 제도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 종료를 할 때마다 또 와서 신고하라고 의무 두고 또 이제 벌칙을 또 주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은 뭔가 입법상에서 보면은 그냥 주는 것보다 어떤 유효기간을 신고의 유효기간을 지금 그 유료 운송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쪽 국토부에 그때 같이 신고를 하면서 3년 정도의 어떤 기한을 줘가지고 자동으로 이 신고 필증을 갖다가 효력을 소멸시키고 3년쯤 지나고 나니까 다시 재신고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체계가 있으면서 좀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리 시스템이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도 이제 우리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하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에서 만든 공문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얘기하는 단속 유예 부분입니다.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한 2가지가 아주 크게 두 가지 요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 적용시켜가지고서 잘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안전을 강조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시설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들 신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상당히 많은 조치를 완화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신고할 수 있게끔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경찰청장에게 청장에게 보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7월 29일 날 이때 단속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공무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시설 변경 기준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쪽에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서는 일단 접수가 됩니다. 그 접수된 차량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보면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대상이 되는가 이 숫자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를 같이 해가지고서 단속을 갖다가 하지 않는 기간을 갖다 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태권도 협회 같은 그런 태권도 협회, 인도협회 대부분 다 요청이 들어오는데 아예 12월 30일까지 모아가지고서 그때까지 하지 말자. 이런 기간을 아예 달라. 그러니까 대상제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여기 아까 말한 교육과 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다시 12월 달에 다 고치고 보겠다고 해서 시간 없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청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안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직 교통부의 그 법령 개정 작업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애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차를 바꿀 의사가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린교통 부분에서 지금 이게 계속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돈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국가가 지원할 것인지 뭘 저희한테도 자꾸 물어보는데 저희는 이제 지원부서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내는 게 맞다, 아니면 학원비를 올리는 게 맞다,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런 논의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이 제도가 잘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태권도 관장님들이 모여서 한국 태권도 경영자 연합회를 시민단체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밴드가 형성돼서 저희 쪽에 한 1,600개, 그다음에 저희 반대쪽끼리 약 1,600개, 7,000개가 모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김한창 총장인데요. 저는 이 법을 4달간 다 쫓아다녀봤습니다. 누구보다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 저희 다 따라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누가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어 합니까? 저 여러분들한테 공무원분들한테 장담하지만 제 도장에서 한 명이라도 죽으면 저 도장 문 닫습니다. 제 직업 때려칩니다. 그 정도 사명감 있습니다. 다치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잃으면 저는 내일이라도 그만둘 것입니다. 당장 오늘 지금 제가 전화 받는 순간 우리 도장에 그런 일이 생겼다. 전 내일부터 안 합니다. 물론 한 달은 부모님들을 설득을 시켜야죠. 제가 이로 인해서 나는 도덕감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 못하겠다. 제가 뛰어다니는 이유는 공무원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공무원 수준이 있어야 돼. 사회적으로 수준이 있어야 돼. 차량은 그랜저급 타야 되고 아파트는 강남에 30평 이상에 살아야 돼. 왜? 공무원은 뭐냐?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3권 분립입니다. 지금 입법기관에서 만들어서 올렸는데 행정기관에서 우리 태권도를 체육시설과 유사공소법에 넣었습니다. 저 그분하고 가서 따졌어요. 도대체 유상의 개념이 뭐냐? 돈을 받는 거죠. 우리가 유상 돈을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 차 자가용입니다. 우리 집 한 대도 없어요. 아니 학원다가 집 차라면서요. 저희 집 한 대도 없어요. 우리를 마치 위하는 듯한 너무 거짓된 거예요. 완전 다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믿는 공무원, 내가 믿는 국회의원은 적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 정도는 안위를 따지지 않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목소리 낮추셔도 잘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게 하나 저는 오늘 연합 총장으로 왔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 뒤에 지금 제가 계속 전화 받고 문자 받고 막 카톡 받는 이유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 변호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유사공소법 아니다. 그랬더니 백화점에서 물건 사러 올 때 그 사람들 유사공소법입니다. 그러면 그 법만 있느냐?
법 2개가 더 있습니다. 더 완벽한 법이. 우리 유사운송 아니다. 그랬더니 김용철 주무관님이 감사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하세요. 당신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 왜 헌법소원 제안하면 될 거 아니냐. 죄송한 말씀을 드려요. 대퇴 우리 이정찬 선배님, 저 선배님입니다. 대퇴에서 해야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왜 안 합니까? 헌법소원 해야죠. 사법기관에다가 야 우리는 이건 헌법소원이다. 응? 그리고 나서 또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유동배 경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 비용인데 왜 이걸 우리한테 합니까? 우리 그렇게 어려워요. 태권도 배워서 주먹 하나로서 정의를 실천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집에 돈이 있겠습니까? 다 어렵게 시작해서 삼촌 돈, 누나 돈, 형 돈 빌려가지고 도장 하나 차려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사회적 비용을 국가에서 야 니네는 힘이 없으니까 니네는 노란색 취급해. 그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는 사망 및 중상을 사건 폐쇄 삼성병원 폐쇄했습니까? 메리스 출동 다 시켰습니다. 폐쇄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학원을 차려서 100억 들여서 차린 사람이 모든 돈을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수 간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인 미필적 그러니까 너무 틀린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가서 거기까지 모든 책임을 지면은 서울대학교에서 만약 문화 유축 관련해서 말씀을 도저히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예. 1번, 2번, 3번을 했고요. 네. 4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적어도 아까 정확히 말씀드린 국가가 무슨 뭘 만들고 입법을 하고 행정을 할 때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경청을 갖고 공개를 하고 저희가 안 따른다는 거 아닙니다. 저희 다 따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철 주무관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3년만 유예를 주십시오. 왜 그 돈을 모아서 그리고 대부분의 의식 있는 분들은요 지도자라고 하면 15년 되면 차 바꿉니다. 왜 13년, 14년 되면 차를 바꾸는 이유가 감가상각비가 더 듭니다. 차 고쳐야 되고 그렇게 무리배들 아니에요. 근데 마치 던져놓고 니네들이 해. 그러면 그 중에 정말 돈 없고 정말 내 이 직업 소중한 사람들한테 3년만 유예를 주십시오. 몇 번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예, 총장님 말씀을 저희가 잘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의견을 모은 자리입니다. 저는 볼 때요. 예. 오늘 마지막이라고 해서 아니 왜냐하면 네. 제 개인적인 마음은 이런 컨퍼런스는 앞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컨퍼런스가 자주 생긴다는 얘기는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표현을 한 거지. 계속 오해하신 거 예, 계속 오해하게. 제가 사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했던 어린이 안전재단 대표인데 우리 사실 어린이 안전사고가 없으면 저희 단체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단체 같은 게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한천 총장의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청취했고 잘 면역하셨을 겁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받을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있고 두 아이 키우는 아기 엄마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체육을 이제 지도하시는 태권도 회사분들이나 여러 주문단체 분들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긴 해요. 어린이의 안전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제가 아이 엄마로 아이를 이제 등하원을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이 되게 많거든요. 학원 차량에서 아이들이 서서 놀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영유아들은 오히려 선생님들이 꽁꽁 묶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8살, 9살, 10살 되면서 다 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제가 봅니다. 그건 정말 심장이 철렁 가라앉거든요. 저처럼 갑자기 사고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에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의식의 문제라는 말씀을 저는 되게 공감이 되면서 사실 차량을 운전하시는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저는 어린이 안전차량을 초월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사실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단계에서부터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일단 코스라든지 코스 시험을 본다든지 필기 시험을 지필 시험을 볼 때 이게 기본 코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 의식 개선이 금방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면허를 갱신할 때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필수 코스로 포함이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의식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평가의 대상이 너무 이렇게 제 지인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이나 이런 학교들은 사실 스쿨버스들은 공공기관의 차량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학원이나 사설기관들의 스쿨버스는 경제적인 구조 자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을 논할 수 있는 등급이 다른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억울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사실은 이거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가 없이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저희 아이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운이 좋아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아이들이 등하원하는 그 통학 차량들을 타는 그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스쿨존이라서 바닥은 빨갛게 칠해져 있는데 인도 가에는 빽빽하게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학 차량들이 정차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차도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놓고 아이를 태웁니다. 사고의 위험이 올라가는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럴 때는 사실 스쿨존 안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한다든지 통학 차량만 정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실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사실 견인에서 끌어가지 않는 이상 그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인도로 올라가려면 차들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런 걸 볼 때 어느 차량을 개조하는 한 가지 문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리고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정차 문제는 뭐 워낙 심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 전에 그 3일 전인가 4일 전에 스쿨존에 주정차 부분 잘 안 된다고 해서 그 뉴스가 하나 난 건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도 주민들 믿음 때문에 함부로 그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어떤 그 주차 환경 사실 그러셨으면 차를 사게 되면 주차를 어디에 주차할 것인지 이제 준비를 하고서 이제 차를 사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방식인데 우리나라 일단 차만 사고 주차는 알아서 도로에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뭐 봐야 될 그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참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 대포차가 몇 대쯤 될 건지 생각을 해주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제가 대략 추정해보면 한 50만 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관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관되어가지고 아무리 주정차를 딱지를 떼도 그 과태료를 안 내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저희 스쿨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차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좀 답변을 드리는데 자녀가 태권도 도전관이 네. 저희 아이 친구들이 등하원하는 네. 앞으로 보내세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학원연합회 측하고도 이 문제를 상당히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쪽도 물론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데 대한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노란차 스쿨버스를 이야기를 예를 많이 들으셨는데 미국에 있는 스쿨버스가요 10년은 기본입니다. 만약에 한국인들이 그 차를 타게 되면 야, 뭐 이런 차를 갖고 운행하냐라고 할 만한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고가 안 나느냐? 차량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51조에 보면 우리나라도 노란 차, 즉 어린이 보호 차량이 서 있으면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장소영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사고 유형에 보면 그 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차를 둘러싼 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문제는 대한태권도협회 소속된 그런 차들을 비롯해서 지금 제도를 보완하는 게 아니라 유상운송에 포함을 시켜서 차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가 늙어서 오래돼서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난다면 당연히 동의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9년, 11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에 관한 것은 이의 없이 저희는 구조 변경에 따라서는 저희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차량을 9년으로 할 거냐 11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15년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아무런 기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 현황이 저희가 34.4%입니다. 그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쿨버스가 승하차를 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고 멈춰야 되는 것을 일반 운전자분들이 모르고 그걸 운전면허 시험 제도에 넣어달라고 하는 말씀이 참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취득할 때 안전교육이 없습니다. 원래 3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이 있었는데 1시간의 VTR 교육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이후에 필기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VTR이 눈에 들어오고 있냐고요. 다들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시험에 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면허 정지가 되거나 취소된 분들에 대한 사후교육이 아니라 면허 정지가 되기 전에 취소가 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딸 때 응시전 교육을 좀 부활했으면 해서 운전면허증을 딸 때 그 교육 내용에 긴급 구호라든지 그 구급차 길터주기 그리고 이런 통합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나 양보와 관련된 내용을 넣어서 교육을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법령에 의해서 그 교육을 못하도록 이렇게 폐지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 갔을 얘기하실 때 운전면허증 딸 때 안전교육을 꼭 다시 부활시켜서 꼭 받아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여론을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야기해 주신 우리 부모님 학교 앞에 중학교 때 정말 차량들이 주행차로 인해서 어린이 안전에 많이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동대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시흥시부터라도 한번 아니면 경기도부터라도 학교 주변 등하교시에 주행차가 없도록 강력하게 먼저 그것부터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사실 이 어린이 안전 통학 차량 이 법 시행되기 전 우리 태권도계에서는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느닷없이 6.25 발발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4개월 넘게 이 법에 대해서 그리고 많이 연구를 했지만 정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기인데 오늘 이 컨퍼런스가 단순한 형식적인 탁상 공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 개정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린이 안전을 우선하여 힘들게 생활하는 우리 영세업자를 태권도가 현재 전국의 평균 간호생 수가 56명입니다. 56명이면 평균 한 달 동급이 자기 수입이 100만에서 130만 원 그래요.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업자인 우리 태권도장 우리 관장들에게 눈에 필물 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세 아이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우리 세리 부모님이 계시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정말 생활하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관장들 분명 많이 나오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근본에서는 그럼 태권도 관장이 죽지 않은 방법 뭐가 있을까? 또 그것을 생길 겁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본론 가기 위해서 이제 결론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 덕전서 우리 임채기 연구원님 촬영으로 인한 노후된 촬영으로 사고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이미 우리가 다뤘었던 내용이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안전이 통학버스 문제는요 과거 10년 전부터 거론되던 그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또 그때부터 컨퍼런스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 대상은 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었습니다. 지금 요 근래에 태권도 학원이라든가 체육시설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때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련된 그런 컨퍼런스는 무조건 어린이집, 유치원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은 그때부터 사실 많은 준비를 해왔었고요. 오늘 우리 태권도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학원연합회처럼 그 준비를 못 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교육도 받아야 되지 준비도 안 돼 있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거기 보완하기 위해서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곳이 송파인데 송파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 지입차든 아니면 자기 소유차든 캥거루 마크를 붙여줘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설을 보완을 하고요. 튜닝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 조건이 맞추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구조 변경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됐었는데 그 제도를 시행한 뒤로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련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지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그 원래 애들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벌써 저는 차를 벌써 튜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제가 이 튜닝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참 좋긴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 지원 부분인데 저는 그 분명히 지원해 주리라 믿고 저는 세금 계산을 끊었습니다. 그 아까 그 뭐 지원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금 계산서를 끊었으니까 그거에 준해서 그 좀 그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고석 그 대표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 안전이니까 아까 우리 그 증문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스쿨버스가 그 통학한 그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아예 애초에 그냥 그 학원에 그 일정 그 인원 그 부분이 되지 않는 아니면은 그 학원 내 그 차량 통학을 아예 없애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직접 부모님께서 픽업을 해주시면은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애초에 그냥 우리 그 뭐죠 그 백화점의 그 차량 그 통행 없애는 것처럼 하는 걸 없애는 것처럼 그냥 애초에 없앴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이야기는 끝이 없어서 이상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말씀하실 분이 또 태권도 쪽에서 오신 분이신가요? 맞는데 다른 걸 안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저 앞에 우리 어머님들 저도 저는 이 차량 도색하고 하는데 나라에서 지원 안 해줘도 됩니다. 많은 사회적 예,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여러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 공감하듯이 인식의 변화 그리고 우리 행태를 하는 우리 주체가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이상 마감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하실 거 아니라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저 태권도 입장으로. 저 죄송하지만 또 하실 겁니까? 제가 죄송한데요. 오늘 여기 2시에 그 잠그는 것 자체를 전국에 14,000개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6분 오셨습니다. 6분 오셨더니 제가 딱 정리할게요. 제가. 저기요. 네. 1분만 드리겠습니다. 3분만. 아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 한국태권도 경영전협회 대변인 조성비입니다. 일단 아까 우리 총장님이 약간 흥분하신 점 제가 대신 사과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13,000명, 13,000 몇백 명의 태권도 도장 관장님이 저기 그거 핵심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안전 문제는 저희가 안고 갈 의사가 있고요. 아까 이종철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제도와 국민의식, 운전적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3가지를 쭉 제가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까 김용철 주무관이나 배 과장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흥분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4개월 동안 대화했던 상대방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토부가 담당자가 안 왔고 나만 말씀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 유상개념, 무상개념 말씀드릴게요. 자, 유상개념. 국토부가 뭘 했냐면 판시가 있었습니다. 백화점 셔틀버스 자체를 판시로 해서 그거 갖고 무상이 아니라 유상개념을 원래 갖고 있던 개념을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는 판시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 주민을 위한 버스를 운행하는 그 건과 하나는 협동조합에서 운행한 판시가 있습니다. 비슷한 식인데 지금 현재 판시가 3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쪽 유리한 판시만 갖고 2가지 그 무상으로 된 판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 개념이 아니라 그 논의는 필요 없습니다. 네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국토부가요. 핵심만 얘기해 핵심이 뭐냐면요. 국토부 장관이 촬영 상관없이 3년간 유예한다는 얘기를 국토부 장관 사인까지 했습니다. 법제처에 넘겼어요. 넘겼는데 법제처에서 아직 답을 안 줘요. 그런데 지금 단속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그 촬영에 해당되는 차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성태 의원, 김성희 의원부터 시작해서 김태현 의원부터 수없이 많은 국회의원 만날 때는 제가 가서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국가를 못하는 자료 100에서 7,000명 회원 통해서 다 갖다 드렸습니다. 다 갖다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국토부에서 그 자료가 없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요. 그 부분만 일단 끊으면 자, 그 부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원래 처음 말씀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촬영
그 역연자동차 운수사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차량 제한인데요. 버스, 택시들 11년 동안 운행을 하면 100만 킬로가 넘어가요. 근데 저희는 조사해보니까 10만 킬로가 안 됩니다. 물론 키로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얘기했더니 모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태권도관이 범법자 만들 수 있다. 너무 영세하니까 그 조작하면 형사 입건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먼저 몇 개월 전에 안전검색이 다 했습니다. 선생님, 자, 핵심만 네, 핵심만. 그 자, 문장 네, 한 문장씩으로 다 말씀해 주십시오. 자,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차량을 사야 됩니다. 지금 알다시피 독점이죠. 그래서 H사 지금 법이라고 하는데 3천만 원이면 서울 변두리 구나 아니면 지방에서 오픈할 수 있는 태권도장 가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또 그냥 말씀 못 하시게 할 테니까 그냥 결론만 문장으로다가 한 문장씩으로 딱 말씀해 주십시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컨퍼런스가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고 저는 헷갈리고요. 아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당사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 시간대는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드리는데 네네. 핵심을 자, 한 문장씩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아주 치명적으로 생업이 안 될 수 있는 그 얘기를 못 그랬던 제안도 못했던 동승자 그러니까 보호자 문제 그게 연간 따지니까 1,440만 원 그리고 핵심입니다. 2년이면 마찬가지 3천만 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운전자가 내려서 하는 제한 하나랑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50만 명의 녹색 어머니처럼 명태나 승하차가 가능한 어르신들을 국가가 교육해서 좀 후원을 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태권도 도장이 전 세계 200국 이상을 명예도 떨치고 국가 위해서 많이 했던 분들이 바로 관장님입니다. 저희는 좀 살려주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긴 시간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